최근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 소식으로 구매 대행과 같은 온라인 판매업 하시는 분들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셀러들이 2024년도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캡틴입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렴한 상품들을 찾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고요.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산 하면 거부감이 있었는데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까 한 번도 구매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이라도 구매해본 사람들은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비해서 질이 나쁘지 않다면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마동석님을 모델로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테무도 젊은 층들을 공략해서 시장을 점진적으로 점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688이 내년 2월을 목표로 국내에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소싱을 해서 우리나라에 등록하는 개인 셀러들에게는 매출이 엄청 하락하겠죠. 그리고 도매 사이트인 1688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되면 중국 상품의 사입 허들이 낮아져서 경쟁력이 부족한 중국 상품 위주로 도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쟁력이 없는 중국 기반의 배대지 그리고 포워딩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구매 대행업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입해서 마진을 붙여 파는 판매자들에게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똑같거나 비슷한 제품인데도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더 저렴하고 성능이 비슷하다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국내 제조를 하는 업체들에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온라인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도에도 올해처럼 경기가 안 좋다라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도 줄은 데다가 중국 플랫폼들의 국내 진출로 인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시장에도 중국 플랫폼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테무 이용자들이 하루 평균 18분 동안 테무 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존의 10분, 알리익스프레스의 11분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7일 미국의 한 경제 매체에서 테무의 지난달 미국 내 할인점 시장 점유율이 1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위 43%, 2위 28%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도 중국 쇼핑 앱들이 무섭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에서도 해외 직구 판매자들을 늘려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의 국내 진출에 맞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초보 셀러 입장에서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국의 상품을 그대로 긁어다 올리는 대량 등록, 반자동 등록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사입을 하더라도 저가녀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는 경쟁력을 점점 더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셀러들이 2024년도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배송 문제, 그리고 가품 논란, 환불 정책도 실제로는 엉망입니다. 또한 판매자들은 중국 판매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환불이나 반품들이 실제로 정말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차별화 전략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닭등만 하는 대량 등록이나 반자동 등록 방식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최소한 수동 등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 페이지도 중국인이 만든 것과 다르게 한국인 입맛에 맞춰 변경을 하고 옵션도 잘 나가는 한국인들이 원하는 옵션을 판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입을 하더라도 상표권을 내고 자신의 브랜드로 바꿔서 가져와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빈틈이 있는 카테고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는 대부분 저관여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잘 판매하지 않는 그런 카테고리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구매할 때 신뢰가 중요한 크기가 큰 가전제품들이나 가구 등의 고관여 제품은 중국 제품들이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국내 위탁 판매 등 위탁 판매 단계에서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해서 상위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판매를 통해서 온라인 사업의 기본을 익히고 사입해서 판매도 해보고 브랜딩도 해보고 나아가 제조까지 하는 등 계속 상위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온라인 셀링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저에게 바로 사입하면 되지 않냐, 바로 브랜딩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 초보자 입장에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품을 사입하는 것보다는 해외 구매 대행이든 국내 위탁 판매든 먼저 위탁 판매로 온라인 사업에 대한 감을 익히고 사입하고 브랜딩하고 제조도 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입을 바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 1명이라고 한다면 위탁 판매로 감을 익히고 사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10명 중 6명이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사입을 했고 지금은 브랜딩까지 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먼저 사입을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최저가로 밀어붙이는 중국 플랫폼들의 국내 진출은 개인 셀러들에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라인 셀러가 많아지는 만큼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안에 분명히 틈은 존재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매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분들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매출을 잘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시도도 해보기도 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담그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꼭 한번 온라인 사업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